박근혜 전 대통령은 지금 이제 구치소에 수감이 됐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 옆에서 끝까지 함께할 사람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역시 네. 성시원 앵커 옆에 판넬이 하나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제가 준비를 해봤는데요. 첫 번째 인물부터 보시죠. 바로 동생인 박지만 이지 회장입니다. 옥바라지는 내가. 사실 한 사흘 전, 나흘 전만 해도 박지만 회장이 이 첫 번째 이름을 올리지 못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영장실질심사 받으러 간 날 좀 변화가 조짐됐죠. 좀 구속을 예상했던 것일까요? 이때 박지만 회장이 박 전 대통령의 자택 앞을 직접 찾아서 배웅을 그랬죠. 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한번 그 모습 먼저 보시죠. 박 전 대통령은 뭐라고 하시던가요? 그만하세요. 구속되실 수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대통령이 건강합니다. 어떻게 보이신가요?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구속되실 수도 있는데 한마디만 해주시죠. 나중에 시간 좀 갖게 해주겠습니다. 어느 정도 만나셨어요? 한 10분, 15분 보셨나? 물가가 젖어. 좀 젖어 계셨어요. 담담하게 말씀하시는데 마음의 준비를 하고 계신 것 같고 좀 그런 눈가에 좀. 그러니까 사실 박지만 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대면한 게 4년 만입니다. 4년 만. 그러니까 박지만 회장이 눈물을 흘렸고 그 모습을 지켜면 박 전 대통령도 눈시울을 붉혔다고 하는데 얼마나 그러니까 만감이 교차했겠습니까, 정 의원님. 그야말로. 예. 만약에 이제 돌아가신 부모님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 유경수 여사 입장에서는 네. 이 남아있는 자식들이 사실 되게 화목하고 잘 지내기를 얼마나 바랬을까요? 네. 그렇죠? 그래서 사실 온 국민이 그 지점에서 굉장히 안타까워 하셨는데, 그 영장 전담 판사가 고대법대에 나온 서양희 변호사랑 같은, 그러니까 말하자면 며느리죠. 이 집안의 며느리인 서양희 변호사하고 동기예요. 강부영 판사가요. 네, 네. 그렇기 예. 때문에 사실은 그날 가서 이제 힘도 좀 되어드리고 심정적으로 그랬을 거예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서양희 변호사는 아무튼 이 박근혜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 집안의 며느리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지금 아이가 넷이에요. 그렇죠? 네. 제가 볼 때는 이때를 위함이 아니었나, 저 며느리가. 솔직히 그런 생각이 드는 게, 이제 가족 간에 그 정을 회복할 수 있는 네. 그 동기, 매개체의 역할을 서 변호사가 해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만약 국민들께서 서양희 변호사가 선임계를 내서 변호사로서도, 그 다음에 며느리로서도, 그 다음에 가족으로서도 계속 가서 말벗을 해주시고 네. 법적인 거, 법적인 외인 거 네. 여러 가지를 얘기해 주길 바랍니다. 네. 저도 자, 이게 예, 말씀하십시오. 예. 예, 저도 이게 박지만 회장이 가장 큰 힘이 될 걸 봐요. 세 가지 이유인데, 네. 네. 첫째 박근영 씨하고 틀려요. 박근영 씨는 이게 박 대통령이 미워서 안 만난 거고요. 박지만 회장은 사랑해서 안 만난 거예요. 저는 이게 청와대에 4년 동안 못 들어오게 한 거는 보호해주기 위해서 친인척 비리. 네. 저는 이게 그래서 못 들어오게 한 거기 때문에 그렇게 나쁘다고 안 보고요.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지금 이 변호인 교체 문제예요. 변호인을 이렇게 교체하려면 비용이 많이 들잖아요. 네. 그럼 이게 박지만 회장은 재력가거든요. 네. 상당히 경제적으로 도움을 줄 수가 있고요. 아. 그 다음에 세 번째 말씀하신 것처럼 부인이 이게 변호사인데 네. 전 제가 알기로 박 전 대통령이 서양희 변호사를 되게 좋아하고 예. 또 이게 조카를 정말 끔찍이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세 가지 이유로 큰 도움이 될 거로 봅니다. 예, 잠깐 정정 하나 할까요? 제가 박근혜 전 대통령과 박지만 회장이 4년 만에 대면했다고 했는데 정확히 3년 2개월 만이라고 하고요. 지금 이제 서 변호사께서 지적을 해주셨는데 사실 제가 이 질문을 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네. 박지만 회장이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였잖아요. 큰 누나 이제 옥바라지는 앞으로 내가 다 하겠다. 그렇죠. 아니 우리 누나 주변에 변호인들이라고 있는데 하나같이 왜 이렇게 형편들이 없어? 변호인단 나 좀 새로 꾸려야 되겠어. 네. 변호인단 지금 물색에 들어갔다면서요. 그러니까요. 왜냐하면 탄핵부터 시작해서 지금 구속된 상황까지 예. 한 번도 이긴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변호인들이 심기견호한 거죠. 정말 현실을 똑바로 이해할 수 있도록 박근혜 전 대통령한테 지금 이러니까 이렇게 대응하셔야 됩니다. 예. 라고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탄핵도 기각될 것 같습니다. 또는 구속도 안 될 겁니다. 구속영장 청구도 안 할 겁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버리면 사실 박근혜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변호인들의 그런 논리를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잖아요. 네. 법률이 법률 전문가도 아니고 변호인 입장에서 그런 얘기를 했을 때 당연히 조사 입장에서 그렇게 할 가능성이 있고 그래서 아마 변호인들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현실 감각을 심어줄 수 있도록 박근혜 네. 전 대통령이 현실을 제대로 직시해서 시인할 부분은 시인하고 또 부인할 건 부인하고 이걸 정확하게 했어야 되는데 모든 걸 부인으로 가는 것이 결국 본인의 이제 그 처벌을 더 불러낸 네. 그런 요인이 됐다고 생각이 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 때문에 변호인들을 바꾸려는 시도를 하는 것 같습니다. 정 네, 의원님. 너무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변호사는 진짜 바꿔줘야 돼요. 왜냐하면 보세요. 박근혜 대통령이 나와서 계속 지금 방송이든
아니 검찰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네. 저는 이런 한 푼 받은 적이 없습니다. 이 대사가 괜찮을지라도 검찰에 들어가서는 그런 얘기를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네. 왜냐? 공소 사실에 범죄 사실에 박근혜 대통령이 이런 먹었다, 이런 이상을 돈을 먹었다, 이런 얘기는 없어요. 근데 자꾸 이런 한 푼 안 먹었다 이 얘기는 법률 전문가로서는 절대로 그런 얘기를 하시면 안 되고 다른 법률적인 그러니까요. 논쟁을 다른 해줘야 전략을 좀 되는데 짜야겠다. 문제는 검찰에 들어가서도 네.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건 무슨 얘기냐? 이거를 뒤집어 보면 그 변호인들이 그냥 놔둔 거예요. 네. 대통령이 지금 현실 감각이 없고 지금 암이 위에 있는데 그러면 위암이니까 거기를 지금 떼내야 되는 건데 네. 다른 부분에 암이 있다고 막 엉뚱한 얘기하시는 곳에. 거를 엉뚱한 곳에 있다고 예. 하는 거를 그냥 그 법률 전문가인 변호사가 보고 가만히 있는 거잖아요. 네.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박지만 회장이 제대로 판단한 거예요. 반드시 변호사는 바꿔줘야 됩니다. 지금부터라도. 늦었지만 네. 빨리 교체해야 된다는 네. 게 정 의원님 말씀이신데, 그러니까 변호인단 얘기가 나왔으니까 성시현 앵커 이분 얘기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네. 두 번째 마침 또 두 번째로 준비한 그러게요. 인물인데요. 바로 유영아 변호사입니다. 지금 순도 100%라고 이렇게 키워드를 뽑아봤는데 물론 지금 박지만 회장의 생각도 다르고 이제 패널분들 생각도 다르지만 유영아 변호사 측근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유영아 변호사의 충성심은 순도 100%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예, 계속 접견을 갔더라고요. 아니, 그러니까 순도 100% 충성도는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정 의원님 말에 100% 동감하는 게, 충성하는 게 그분의 심기를 걱정하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본인이 현실을 제대로 볼 수 있도록, 직시할 수 있도록 얘기해 줘야죠. 네. 정말 사랑하고, 정말 존중한다고, 존경한다고 하면, 그분이 어쨌든 형량을 떨어뜨리고 본인의 죄를 인정하는 한이 있더라도 본인한테 유리하도록 만들어주는 게 변호사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충성심이라고 하는 게 그분의 기분만 보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분을 좀 더 그냥 마음적으로라도 편안하게 해줄까 이 생각만 하는 거지 현실 감각을 다 막아버린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분의 충성심은 잘못된 왜곡된 충성심이라는 거죠. 네. 그냥 단순히 눈치만 보고 그분의 권력을 계속 유지할 수 네. 있도록 하는 그런 방법만 얘기했기 때문에 문제라고 봅니다. 자, 지금 시청자 여러분, 지금 이 영상은 좀 제가 설명을 드려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영상은 어떤 영상이냐면 오늘 유영아 변호사가요, 서울구치소를 아침에 찾았습니다. 오전 10시 40분에 의왕에 있는 서울구치소를 정확히 찾았고요. 예, 서울구치소에서 나오는 모습이에요. 나온 게 몇 시냐면 10시 52분에 빠져나왔습니다. 그러니까 12분 동안 서울구치소에서 이제 머무르다가 나온 거고, 어제도 또 제일 먼저 박 전 대통령 곁을 찾아간 사람이 다름 아닌 유영아 변호사였어요. 요즘 네. 제일 바쁜 분이기도 합니다. 예. 이게 제가 말하는 게 변호사 뽑을 때요. 실력으로 뽑아야 충성심으로 뽑으면 안 돼요. 변호사에게 실력으로 뽑아야 되고요. 네. 저는 이게 그 박 전 대통령이 수첩 인사가 제일 문제인데 변호사들에게 수첩에 적혀 있는 이게 수첩 변호사 인사가 좀 문제라 보고요. 아마 이게 오늘은 제가 알기로 토요일이잖아요. 네. 원래는 이게 토요일은 변호사도 접견이 안 돼요. 제가 보기에 어제는 변호인 접견했을 거고 예. 오늘은 이게 일반 접견을 가서 책을 내줄 수 있거든요. 일반 접견을 한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아니, 박 전 그러니까- 대통령 책을 넣어주고 온 건가요? 그렇죠. 그럼? 이게 한 그렇게 봐야 10분 정도 되는 거예요? 일반 접견 할 수 있거든요. 네. 일반인들도. 그러니까 지금 안타까워하시는 우리 일반 국민들께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면 뭐냐면 대통령의 변호인은 이제 끝났어요. 지금 변호인이라는 건 뭐냐면 피의자를 위한 변호인이어야 되는데 여태까지는 대통령을 위한 변호인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무슨 충성도 100%, 순도 100%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이분들이 진짜 박근혜 대통령을 위한다면 뒤로 다 빠져야 돼요. 뒤로 다 빠지시고 정말 피의자를 위한 그 변호인단을 새로 뽑아서 네. 정말 이번부터는 제대로 된 변호를 해야 됩니다. 네. 네, 저도 네. 뭐 정 의원님 말씀에 동의는 하는데요. 그러니까 왜 그럴 수밖에 없었는가? 그러니까 박 전 대통령의 스타일을 이제 바꿔줘야 돼요. 그러니까 김성환 평론가님, 네. 저도 궁금했던 게, 그러니까 이런 거였어요. 그럼 박 전 대통령은 왜 대한민국의 변호사가 얼마나 많아요? 유영아 변호사가 능력이 없다는 얘기 저 하고 싶지 않아요. 능력 있겠죠. 그렇지만 유영아 변호사보다도 법률적인 지식이 탄탄하고 더 훌륭한 변호사가 많았을 텐데 왜 박근혜 전 대통령은 유영아라는 이름 석자에 의존하고 집착했을까? 전 이게 궁금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박 전 대통령이 지난 이제 그 한 3년 넘는 기간 동안에 재임 기간 동안에 네. 인사 한 번 낸 거 보십시오. 어. 실력으로 인사 낸 것보다 오히려 충성도로 인사를 낸 경우가 더 많잖아요. 그래서 수첩 인사라는 얘기가 나온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박 전 대통령한테는 여전히 사람을 보는 눈 자체가 본인이 얼마나 충성도를 다할 수 있는가에 대한 기준으로 사람을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영아 변호사도 맨 처음에 언론에 등장했을 때 뭐라고 했습니까? 사상누각이다. 뭐 환상 속에 지은 집이다. 이런 식의 얘기를 했잖아요. 그랬죠. 법리적인 부분이 아니라. 박 전 대통령은 자꾸 사람을 그렇게 보고 그런 사람들한테
그런 사람들이 얘기하는 걸 가지고 기준으로 세상을 자꾸 바라보려고 했다는 거죠. 네. 근데 이제는 이제 상황이 달라졌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오히려 박 전 대통령이 인식을 바꾸지 못한다면 박지만 씨나 서양희 변호사가 그 인식을 바꿀 수 있도록 해줘야 되겠다 해서 지금 뭔가 기대를 걸고 있는 것이지만 가장 중요한 건 당사자잖아요. 네. 그러니까 박 전 대통령도 이제는 좀 현실을 인식하고 뭔가 법리적으로 본인이 항변하고 싶은 부분이 있다면 그러면 전략을 바꿔서 이제는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에 좀 변화가 있을지 지켜볼 일이고요. 성시원 앵커가 3인인데 마지막 한 사람이 또 남아있잖아요. 누군가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이영선 경호관인데요. 자, 오늘 그러니까 어제 구속될 때 이영선 행정관이 새벽에 지금 삼성동 자택을 찾았거든요. 네. 네, 한번 그 모습부터 보시죠. 지금 짐을 좀 챙기신 상태이신가요? 결과하기 전에 뭐 통화 같은 거 주셨어요? 뭐 챙기신다고 알고 있는데 비서를. 지금 네. 그러니까 구속된 날 아침에 삼성동 자택에 들어가서 나오는 짐을 모습이군요. 챙겨서 뭘 챙겼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뭔가 챙겨서 나오는 모습인데 사실상 이제 경호는 못하는 거잖아요. 그럼 이영선 경호관도 이제 어떻게 되는 건지. 그러니까 이영선 경호관 같은 경우는 경호관들이 대부분 다 청와대로 복귀한 걸로 나와요. 최소 네. 인력만 남겨놓고. 네. 근데 이영선 행정관 같은 경우는 아시는 것처럼 아주 근접 경호를 했었고 세월호 7시간 때도 같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다 네. 보니까 아마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되면서 필요한 네. 여러 가지 서류들이 나는 집안에 있는 중요한 것들을 아마 이영선 전 행정관에게 지금은 경호관이죠. 네. 경호관에 부탁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네. 그래서 미처 가져오지 못한 거라든지 아니면 챙겨야 될 뭐 중요한 문서라든지 이런 것들을 아마 새벽에 가서 구속당해서 이제 당분간은 못 오지 않습니까? 삼성대 그렇죠. 자택으로. 네. 그러다 보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서 이영선 행정관에게 그런 부분들을 좀 처리해달라고 부탁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뭐 이영선 행정관도 그렇고요. 이제 삼성동 자택에서 이제 계속 그 구속된 이후의 모습이 뭐냐면 경호원들이요. 삼성된 자택에서 다 이제 철수하는 거예요. 뭐 캐리어 가방을 끌고 나오는 모습 이런 것들이 이제 포착이 됐는데 삼성동의 달라진 모습을 저희가 한번 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그동안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되기 전에는 삼성동 자택 주변에 막 태극기를 든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몰려들었습니까? 근데 요즘에는 뭐 경호원들도 철수하고 사람들도 다 빠져가지고 굉장히 이제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거죠. 자, 근데 이런 가운데 그래도 또 좀 끝까지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지키고 싶은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삭발을 하는 사람까지 또 등장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맞습니까, 서원 변호사님? 어제 뭐 그 삼성동 자택 앞에서 삭발식이 좀 있었다면서요? 예, 저도 이게 언론 예. 보도 통해서 이게 그 삭발 모습 이야기는 들었는데 제가 직접 본 건 아니고. 네, 그럼 직접 한번 확인해 볼까요? 예. 네. 아, 이런 모습이군요. 그러니까 근해동산의 네, 저분이 회장이라고 정확히는 하죠. 누군지는 모르겠어요. 회장입니까? 네, 회장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네. 지금 울면서 이제 삭발을 하는 모습인데 네, 최진문 아니, 교수님. 저분이 그런 SNS에 그런 것도 올렸어요. 자기 근해동산이라고 하는 그 홈페이지인가 SNS에 자기들이 네. 선물 드리고 대통령 위로하고 꽃도 보냈더니 대통령이 격려 편지를 해줬다. 네. 그리고 더 열심히 해주시길 바란다. 이런 메시지도 전했다고 했는데 네. 그것도 저는 부적절하다고 봐요. 대통령께서 저는 이제 본인들을 지지하는 사람에서 뭐 감사의 마음을 표하는 건 좋지만 지금처럼 더 열심히 해달라. 그게 무슨 의미입니까 대체? 예. 그 말은 지금처럼 저렇게 삭발도 더 하시고 더 많이 나오셔서 태극기 흔들면서 어쨌든 이 법의 잘못됨을 계속 호소해달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제는요, 법관들이 또는 검찰에서 법적으로 대처하고 있고 법치주의가 살아있는 나라에서 법에 의해서 심판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법에 죄가 있든 없든 그럼요. 법정에서 싸워야 되는 거지 외부에서 저렇게 계속 하시는 것은 우리나라가 이제 앞으로 새로운 발전할 수 있는데 걸림돌이 되고요. 예. 지금은 이제는 조용히 우리 모두가 각자의 자리로 돌아가서 법정에서 다투는 법정의 결과들을 지켜보는 것이 네. 국민이 해야 할 도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박근혜 전 대통령 서울구치소 생활과 관련된 이런저런 얘기들을 지금 한번 장시간 해봤고요. 지금부터는 자, 어찌됐건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은 구속이고요. 5월 9일 장미 대선은 성큼성큼 다가오고 있습니다.